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이제 학습을 했냐면 스텝 1, 2, 3, 4까지는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for 구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중 for 구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다가 오브젝트 태워가지고 쓰는 케이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1, 2, 3, 4고,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rotat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회전체를 그릴 수 있냐, 회전된 무엇을 그릴 수 있냐 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OHP 필름 비유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의 예제들, 그러니까 위크 4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뭔가 평면상에서 XY 좌표상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그렸는데 가로로 세로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그 합으로 뭐 대각선으로도 움직이고 이제 하는 건데, 회전하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멈춰있는 회전하는 무엇을 이제 그린 거잖아요. 이제 그냥 제대로 회전하는 무엇을 한번 이제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스텝 7은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7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스텝 7에 왔는데, 자, 스텝 7에서 다룰 내용이 뭐 이제 어떤 내용일지 먼저 보고 옵시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회전하는 거. 애니메이팅으로 되어 있는 저거를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은 7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코드는 이제 없는 상태죠. 자, 이제 코드 작성하면 되겠죠? 펑션 setup. 그 다음에 펑션 draw. 이렇게 만들고요. 셋업에는 create canvas가 아니라 set canvas container 이렇게 써가지고 canvas 그 다음에 2대1로 만들어 볼게요. true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background를 255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전하는 무엇을 그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이번에 그려볼 게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거를 그릴 건데, 자, 제가 여기 드로우에다가 드로우가 아니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드로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푸시 팝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이게 뭐 회전하는 물체 하나만 그릴 거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각도로 회전한 물체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로 또 회전하는 물체가 또 있고, 이런 경우에는 푸시팝이 필수고, 그게 아니면 필요하진 않은데 저는 웬만하면 푸시팝은 꼭 집어넣는 게 좋다고 봐요. 회전하는 거 그릴 때. 그래야지 여러분이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봐요. 그래서 푸시팝을 일단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아니요, 안 집어넣고 할게요.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사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트랜슬레이트를 하는데, 자, 100, 100 지점으로 일단 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OHP 필름을 여기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OHP 필름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뭐를 그리냐면은 라인을 그릴 건데, 자, 0,0에서 100,0 지점으로 한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00,100 지점으로 우리가 OHP 필름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0,0에서 여기가 이제 0,0이에요. 거기에서 100,0 자리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뻗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기니까 이걸 한 200,100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0,0에서 마이너스 100,0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기죠. 자, 중앙이라고 할 만한 곳에다가 엘립스를 하나 그려줍시다. 0,0에 한 50짜리로 그려볼까요? 너무 큰데? 한 20.
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로테이트를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로테이트를 할 건데 내가 타우 나누기 360 곱하기 5 해서 5도를 돌리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방금 보셨어요? 자, 이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여기 중앙 위치 잘 보세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서 5도를 돌린 다음에 그 캔버스를 200, 100 위치로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돌리고 200, 100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X로 얼마, Y로 얼마 이동하라 할 때 그 그리드의 수직 수평을 지켜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회전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 다음에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자, 회전된 상태에서 200에 100으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기엔 약간 이렇게 사선이 먹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하고 로테이트를 시켜야 네, 이렇게 돌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1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뀌고 20 이렇게 바뀌죠. 50 이렇게 바뀌죠. 100 이렇게 바뀌죠. 자, 느낌 오시죠? 여기에 각도가 계속 바뀌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들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애니메이션 할 때 썼듯이 여기에다가 그 값이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얘를 앵글이라고 하고 앵글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데 앵글 벨로시티라고 하겠습니다. 포지션과 벨로시티의 관계처럼 앵글과 앵글의 벨로시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let 앵글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let 앵글 벨로시티를 자, 뭐로 만들면 된다? 매 프레임마다 1도씩 움직여줘 라고 이렇게 만들고 세이브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F12를 눌러보면 이런 값이 떠요. Cannot access angle velocity before initialization 이라고 떠요. 야, angle velocity라는 거가 값이 없다는데 라고 떠요. 지금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보면 막 이렇게 막 지금 선언되지 않은 채 막 이렇게 하고 제일 위에 보면 uncut reference error tau is not defined 타우라는 값은 없다는데 라고 뜨죠. 왜냐하면 이 타우가요 자바스크립트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타우는 프로세싱에서 만들어 놓은 상수거든요. 그래서 셋업이나 드로우 안쪽에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감스럽지만 복사해서 각주 처리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선언만 하고 값을 주는 거는 여기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릴 수가 있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화면 중앙으로 배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width 나누기 2 height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저거의 날개 길이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50 얘를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쪽만 길게 하고 싶으면 얘는 100 똑같게 하고 싶으면 100, 100 똑같이 맞추면 되겠죠? 심지어 이걸 그냥 하나의 선으로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라인 마이너스 100에 0 100에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왕 배우는 김에 한 스텝 더 바로 가버립시다. 뭐냐? 우리 포지션,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을 배웠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뭘 어떻게 할 거냐? 앵글 ACC 개념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앵글 벨로시티는 네 0으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앵글 벨로시티를 이렇게 바꿔주고 앵글 ACC를 만들어서 얘한테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ACC가 1이면은 지나치게 빠를 것 같단 말이죠. 자, 일단은 얘를 위치를 위로 좀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벨로시티 이전에 앵글 벨 플러스는 ACC를 넣는 거죠. 아이고. 그럼 순식간에 너무 빨라지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다 보면 중간에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는 거 그게 다 우리 눈의 프리퀀시랑 약간 이런 것들이랑 결합돼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니까 저는 한 0.01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한계를 정해 줍시다. 앵글 벨로시티는 그 프로세싱 함수 중에 constraint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constraint. 이 constraint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시면은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작동하냐면 어떤 값이 있고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랑 최소치 얘한테 적용될 수 있는 최소치랑 최대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 범위 안에서 더 커지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매 프레임마다 5도씩 움직이는 게 아마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스피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회전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왕 우리가 배웠던 ACC랑 벨로시티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초당 5도씩 도는 거에 이제 맥시멈이 이제 거의 도달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에서 보도록 할게요.